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4대 핵심 전략과 55개 세부 사업 속에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도입 등의 굵직한 사업들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이재원 기자가 그레이트 한강의 세부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의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이동이 편리한 한강. 한강과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곤돌라 설치도 해당 사업 중 일부입니다. 뚝섬, 잠실, 서울숲, 상암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민간 투자로 이루어질 해당 사업은 단순 교통 기능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활용됩니다.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과 관광 명소에 곤돌라를 설치해서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색다른 이동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 배후 지역 어디서나 도보 10분 내에 한강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으로 접근 시설을 확충합니다. 도시와 한강공원의 연결을 막는 한강변 주요 간선도로는 지하화합니다. 도시에서 도보로 한강까지 이어지는 나들목을 증설하고 한강 교량 남북단의 승강기를 증설해 보행약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여의도에 서울항을 만들어 인천까지 100기를 만듭니다. 2028년까지 세관, 출입국 등을 도입해 국제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천 덕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데 지옥철의 대명사인 김포 골드라인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김포에서 잠실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기권을 도입하고 지하철, 버스 등과 환승 할인도 계획 중입니다. 곳곳에 랜드마크를 만들어 한강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노들섬 동서를 공중 보행로로 연결하고 전망대를 만들어 예술섬으로 재조성합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수상 예술 무대를 만듭니다.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는 대관람차인 서울링을 조성합니다. 해발고도 276m에 달하며 일일 최대 11,000여 명,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휴식과 여가 문화,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한강의 매력을 살린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수변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서울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함이 있는 한강을 선사함으로써 3천만 서울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여의도 공원을 재구조화해 서울항과 연결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합니다. 한강 본연의 자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서, 난지 등 5개 생태공원을 재정비합니다. 기존 한강 수영장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한강과 주변의 성장 거점 지역을 연계하고 한강변 주거지에 도시 혁신구역을 적용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여의도 금융지구 공간 개편,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이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사업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시민사회는 오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김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강은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등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지금의 한강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0여 년 전 오세훈 시장이 펼쳤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의 한강 관련 정책, 이 가운데 어느 게 한강이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1.0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발견되는 한강의 그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성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되게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다.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한강의 자연성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밤섬이 폭파됐지만 살아났습니다. 저자료는 압구정 아파트 건축 자재로 다 쓰였습니다. 근데 되살아났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한강의 무한한 잠재력이라고 보고 자연을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그 공존과 관련된 내용들 안에 생태공원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생태경관 보존 지역을 좀 확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이 들어있는데요. 그 생태경관 보존 지역 확장이 대상지가 어디냐면 강서습지 생태공원이에요. 이미 생태공원을 그냥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개발 위주 정책을 펼쳤을 경우 시민 대다수가 아닌 일부를 위한 한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한강 주변에 있는 주요한 시설들로 보면 강남지구 반포, 그다음 여의도, 그다음에 어디 있나요? 자양동 같은 데 있는 그 뚝섬 유원지 같은 몇몇 곳만 사실은 시설들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 지역들 보시면 주변이 다 아파트입니다. 만든다고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그 지역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 진행 경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합계 출산율 0.59명,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통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출산 양육 지원금의 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딜라이브 뉴스 박용 기자입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일시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큰 결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출산율과 출산 지원금은 비례할까요? 꼭 그렇진 않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대 출산 지원금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5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아이를 더 많이 낳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가 주가 되어왔던 출산 지원금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지자체의 출산 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나 출산 도우미, 임산부 택시 등의 형태로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논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형태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일과 양육의 병행은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얘 키울 수 있을까? 나 당장 그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해야 돼? 복직은 할 수 있을까? 내 커리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막 드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서울은 부동산과 일자리 등 생존을 위한 자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예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대범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는 3,614억 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출산지원금 상향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맘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물론 무료 택시 서비스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둘째를 임신 중인 강영심 씨는 병원에 갈 때 주로 아이맘 택시를 이용합니다. 비용 부담이 없고 유모차 등 짐이 많아도 걱정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유모차를 타다 보니까 유모차를 혼자 막 싣고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아이맘 택시를 이용하면은 기사님께서 나오셔서 유모차 넣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잘 케어해주시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은평구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무료 택시 서비스입니다. 아이와 함께 병원이나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에 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은평구 주민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은평구가 아기나 키우기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 8월에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였고요. 지난해 은평구 합계 출산율은 0.61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낮은 상황. 이러한 정책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엄마들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모든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그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갖고 일반 택시를 이용하실 때보다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아이맘 택시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60여 건, 2년 반 동안 3만 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했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전용 앱을 통해 이용 시간 30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선택하면 어르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가슴 따뜻한 소식들을 찾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 암이라는 단어에 무섭고 걱정도 많이 될 텐데요. 투병 생활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양천구에서 본인이 암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전신마비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18년째 봉양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진재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41살인 조혜경 씨. 조혜경 씨의 주요 일과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미혼 시절부터 돌보기 시작한 게 어느덧 18년째. 조 씨는 지난해 유방암 진단 이후 항암 치료를 이어오다 올해 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가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조 씨는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힘들다는 거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뭐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많지만 가족이잖아요, 선생님. 엄마라서. 손 못 쓰는 엄마지만 그냥 지금은 시집 가서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구나. 그냥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조 씨의 사연을 전해들은 양천구는 어버이날을 맞아 조 씨의 효행을 표창했습니다.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조 씨의 효행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문간호사 선생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정 방문하면서 건강 체크하고 계속 관리하시는데 그때 만난 어르신의 따님이 굉장히 효녀라고 제가 이제 효행자 우리 동에 누가 있을까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으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조혜경 씨. 조혜경 씨에게 가족은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을까,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해요. 이거 포기해야 되나 할 때가 많았는데 옆에서 다독거려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머님 함께 지켜줘서 우리 신랑한테 너무 고마워요.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서울의 명소죠. 한강 달빛 야시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상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불꽃으로 고기를 빠르게 익히는 불초밥, 직화로 불향을 입힌 돼지구이, 길거리 대표 음식인 닭꼬치에 타코야끼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강 달빛 야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 푸드트럭마다 20-30분씩 줄을 서는 건 기본.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발 디디틈 없이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제 처음 와봐가지고 약간 좀 새롭긴 한데 사람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빨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푸드트럭 상인들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신이 났습니다. 참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트럭으로서 저희도 이제 자부심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하더라도 이 차는 달빛 야시장에서 참가했던 차니까 음식이나 이런 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야시장에는 푸드트럭 40대와 판매 부수 50개가 참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와 함께 열려 먹거리에 더해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에 반포대교 분수와 어우러진 도심 속 노을, 그리고 한강의 금빛 물결은 덤입니다. 약간 시장 개념보다는 그냥 진짜 놀러 온 김에 축제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놀러 온 김에 즐기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야시장의 다른 야시장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서울사랑 상품권은 물론 문화누리 카드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강 달빛 야시장은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이사비 지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를 오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를 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전월세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 기준이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로 완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더라도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습니다. 지원 규모는 5천 명이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9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최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